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 서울 아침 기온이 8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수 처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몇 개나 떠내려갔는지 아직 오리무중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오염수 처리 설비에서 8번이나 누수 경보가 울렸지만 도쿄전력은 빗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연천 민통성 부근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통선 내부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군부대 저격수와 엽사들이 실탄을 사용해 멧돼지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했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0.1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전북 임실 4.2도, 서울도 8.9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오늘 새벽 4시쯤 진눈깨비가 내려 올해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설악산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겁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내일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수 처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고 이 오염수 처리 시설에서는 무려 8번이나 누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태풍이 후쿠시마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 주말 밤 9시 반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수로로 여러 개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떠내려갔습니다. 事故の後の除染をした時の周りの土とか木とか葉っぱとかそういったもの入って保管し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 다무라시 측은 부근 폐기물 보관소 위탁 관리업자가 순찰 중에 이를 발견해 알려오자 회수 작업에 나서 자루 10개는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도대체 몇 개나 떠내려갔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유실된 자루가 원래 있던 보관소에는 약 2,700개가 쌓여 있었고 이런 보관소가 다무라시에만 95곳이나 됩니다. それがまだ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全部で何個なのか何個ぐらい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고 강물을 따라 인근 바다로 유입됐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우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이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태풍이 지나는 동안 오염수 처리 설비에서 8번이나 누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에 대해 한 번은 경보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 교체했고 나머지는 빗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설사 빗물에 의한 오작동이더라도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간혹 한 번씩 있던 누수 경보가 하룻밤 사이에 8번이나 울린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도태 실장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이슈라며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며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은 8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 일단 재배된 상태라면서도 이미 발전 허가가 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류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소송을 전제로 한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설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양쪽 모두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민통선 안에서 확인됐고 한 마리는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연천 지역에서 3건, 철원에서 3건이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민통선 내부 멧돼지까지 퍼졌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는 군 장병과 엽사들이 실탄을 써서 멧돼지를 사살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 보시죠. 지환 기자입니다. 민통선 내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길목엔 모조리 방역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철원군의 차단 방역은 일단 서쪽인 경기 지역과의 도로를 세로로 막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쪽을 가로로 다시 막는 방식입니다. 일단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혹시 뚫리더라도 남쪽으로는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입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을 헤집는 야생 멧돼지, 많아도 너무 많고 어디로 이동할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초기 환경부가 멧돼지 포획이나 사살을 금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제기됩니다. 무조건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외국 쪽에서는 아무튼 혐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멧돼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신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DMZ는 물론 바다에서도 멧돼지 사체가 발견됩니다. 접경지 자치단체도 연일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방사단 군부대 저격수와 엽사들이 함께 조를 짜 공동작전을 벌일 계획. 실탄을 쏜다는 소리에 민통선 인근 마을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멧돼지 집중 포획 사살 작전이 시행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잡은 멧돼지는 어찌 처리할지, 멧돼지 사체를 먹는 까마귀나 야생동물은 어떤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작전지가 대부분 지뢰 지역인데다 총을 쏠 경우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져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총 맞고선도 지뢰밭으로 들어가니까 우린 사람이 가서 저기 보이는데도 못 주워오는 거죠. 지뢰밭 가운데 있으니까. 철원 군청에서 철원군 주민 전체에게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앞으로 사흘간 이곳 민통선 지역에서 실탄을 써서 야생 멧돼지 포획 그리고 사살 작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니까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뚫리면 끝장 이런 말이 생각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지역 23개 시군에 300만 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119곳의 돼지 14,000여 마리를 모두 수매해 폐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57억여 원으로 추산되며 이번 주 내에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무허가 축산농가 68곳을 적발해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하고 28곳은 출하 또는 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0개 농가는 자가 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울산시와 함께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 제조 공급자인 울산시와 서비스 수요자인 세종시 등과 함께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이 차량을 이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과 상용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추어진 울산시와 자율주행차 시범 기반을 갖춘 세종시의 장점을 활용하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 사업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끼리 협력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의 혁신 제품은 전에 없던 시장을 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공공조달 서비스로 혁신 제품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는 공공기관 100만여 대를 포함해 모두 1,400여만 대. 전기적 신호를 시각정보로 변환시켜 전달하는 LCD 기술로 화질을 조정하는 CCTV가 소개됐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편광 필터의 기능을 CCTV에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CCTV에서도 편광을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정부가 처음 시행한 혁신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공간정보, 감시정찰용 드론 등 41개 신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이러한 혁신 시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단순한 물품 구매 기능을 넘어 혁신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거대 수요처와 300여 수요기관을 초청했습니다. 공공부문이 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이 경험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고 혁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데 공공 조달 사업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 10여 곳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산 제품으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를 국산으로 완전히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화수소 수입이 차질을 빚은 뒤 지난달부터 국산 불화수소를 생산 라인에 투입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난달 국산 불화수소 시험을 마치고 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와 달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기체 불화수소, 즉 에칭가스는 아직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 줄어든 447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이 각각 31.6%, 18.6% 감소했고 액정 장치 수출도 64.4%나 줄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4.9% 증가했고 통신기기와 선박 수출은 각각 81.9%와 3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은 387억 달러로 최종 집계돼 지난해 11월 이후 무역 수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 화재를 막기 위해 발화가 일어나도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수 소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삼성 SDI는 최근 잇따른 화재 원인이 SDI의 배터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민과 고객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새로 판매되는 시스템과 이미 운영 중인 국내 전 사이트에 특수 소화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원인에 관계없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글로벌 리딩 업체로서의 책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국내 ESS 산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3명 가운데 1명은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엿새 동안
공중 화장실 사용자 1,000여 명을 관찰한 결과 32.5%는 손을 전혀 씻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3%는 비누 없이 물로만 손을 씻었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은 사람은 2%에 해당하는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중 화장실의 문고리나 변기 뚜껑 등에는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많기 때문에 이용 후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임신부도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에 포함돼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고 또 산모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감염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임신부들은 약을 안 먹고 일단 버텨봅니다. 약을 먹으면 아기한테 해가 있을까 봐. 네. 독감 예방접종을 꺼려온 것도 그래서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보건당국은 권고했습니다. 미국 CDC에서 임신 주스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권장한 지가 이미 15년 정도 됐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폐가 이제 충분히 못 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었을 때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조산이라든지 사산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임신 2, 3주 때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도 지키고 태반을 통한 항체 전달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까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고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산모들의 접종은 느는 추세입니다. 큰 병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안전성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애한테도 이상은 없었고 저한테도 이상은 없어서 문제 없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은 인식과 잘못된 정보가 여전해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부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 넣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어린이도 기존대로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의 경우 초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75세 이상은 15일부터, 65세에서 74세는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부터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접종기관에 갈 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고운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접종 효과는 2주 뒤부터 나타나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독감 유행 기간 전인 11월까지 접종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유산을 막으려면 임신 초기 8주 이내의 임신부들은 카페인 섭취를 아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임신 중 카페인 섭취가 그 양과 관계없이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초기 8주 이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 200mg 미만이 권장되고 있지만 소량의 카페인도 위험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같은 결론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신을 시도했거나 임신을 했던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복용 효과를 살펴본 2014년 연구를 통해 도출됐습니다. 특히 하루 적정 권장량에 해당하는 200mg 미만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에도 유산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초기 임신부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은 먼저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네, 요즘엔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이라 파란 하늘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만들어지면서 대기가 안정되고 정체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